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정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한쪽에 있고요. 미국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은 미국 지역은행에서 부실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오늘 코스피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폭으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반등 탄력, 상승 탄력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당당한 기록한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관련 주 상승 랠리 오늘 시원하게 펼치고 있고, 조선주 강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건설 기계주 잡아주고 있고,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세 가지 섹터를 일단 테마로 오르는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관련 산업에 AI를 한 스푼 넣으면 시장이 급등한다는 거. 그러니까 AI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2차 전지주가 드디어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최근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본업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9월입니다. 글로벌 전기 판매. 사실 우리가 작년만 되돌아가 봐도 전기차 캐즘에 몸을 부르르 떠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아졌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고치 나타났는데 1년 사이에 20%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210만 대, 이게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하나는 유럽, 하나는 미국,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좀 저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기차 판매가 좀 잘 됐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정책이 좀 후퇴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수요가 몰리는, 보조금 정책이 중단되기 전에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기차 판매가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시장 보고 나서 브리핑할 때 LNF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탑픽으로 언급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7%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13만 원. 오늘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한 10만 원 선 주가가 넘었던데 어쨌든 13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이 얘기입니다. AI, 요즘에 이제 ESS 이후에 조금 더 살펴드릴 거지만 요 테마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리튬 전지, 기록탄, 2차 전지 소재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AI 수혜주가 묻었는데 폭발하는 수요가 이제 북미 중심에서 일어나면서 LNF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급상승하는 그런 동력으로 우리 에코프로도 급등했더라고요. 17%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고, 생각해보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2분기 연속 실적이 잘 나왔고, 테슬라도 최근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22일 발표인가요?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리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분석들이 최근에 좀 나와서,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 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튀는 거, 어제에 이어서 튀는 거 보니까 확실히 AI 수혜주 안에서 그 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도 강한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우리가 좀 중국 때문에 좀 몸을 사리는 조선주의 급등락 현상을 좀 맛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좀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한 발언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약화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비난을 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우리나라는 그 이슈 있고 그날 이제 당일에는 떨어졌지만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하나오션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좀 다수였고요. 일단 이제 한국과 미국은 최근에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 마스가에 대한 협력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 가 있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 있죠.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이제 본부장 가 있죠. 그래서 같이 마스가에 대한 협력을 좀 구체화하는 논의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서도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런 협력이 잘 나오고 있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성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다. 중국이 저러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강력하게 비난했다라는 이슈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 재건주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가 같은 맥락에서 좀 뛰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 전쟁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역 문의를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그 우크라이나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를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전략적으로 협상을 잘 한다. 찌르고 뭐 빠지고 이런 거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안 했겠죠. 기분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또 내부여서 이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 이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자신 이제 평화주의자 이런 심볼 마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상징적인 의미다 하면서 이 이슈 있고 나서 우리나라 개장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 뛰었는데 그 이슈 때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시장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인데 지수와 종목 섹터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점으로 이를 모두 되돌려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3,7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이 진행될수록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고요. 1.88%가량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양전이 됐고요. 0.2%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탄탄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2조 원을 발표한 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선 컨센서스로 11조 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TSMC도 간밤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 가격 상승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 보자면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하나오션 3.1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0.59%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도 1%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관련해서 앞서서 미국 상무부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에 하나오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조선 협력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하나오션이 3%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92%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지수 자체적으로 밀렸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4%가량 어제 8%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4%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가량 급등, 포스코퓨처엠도 2.35%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3.39%가량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수급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생산 확대,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9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오늘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2%가량 빠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가량 하락, 한화시스템도 1%가량 하락이고요. 현대로템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주들 오늘 밀리는 이유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이 푸틴과 내주 내로 협상을 가질 것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다시금 붙고 있고요. 방산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상승세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강한 가운데 이 외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업종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일단 금융주 안에서 증권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2%가량 하락, 지금 한국투자증권도 0.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은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혼조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된 장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수 자체적으로 양전해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1.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정말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6%가량 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21%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지금 45%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세, 오늘도 21%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강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이 테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중국 생산량 확대와 9월 전기차 판매량 증가 등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도 오늘 강합니다. 테크윈 7%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5%가량 상승, 하나마이크론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하나머티리얼즈가 12%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SMC의 실리콘 링 공급 최종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연말 안에 최종 납품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에 지금 임시주총에서 인적 분할이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 사업에만 전념을 하게 되고 삼성 에픽스 홀딩스가 내달 1일에 설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 하던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하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지금 상승으로 다시 돌려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3,760선까지 넘어서면서 3,764포인트까지 올려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가량 오르면서 8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보다 지금 장이 진행될수록 올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코스피 200의 흐름 보셔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0.54%가량 오르면서 5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상황 알아보시죠. 일단 개인이 지금 800억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코스피 지수를 눌렀는데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다시금 사상 최고치 경신해내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가량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200억가량 매도세, 기관도 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6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머니코드로 읽을 수 있는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LNF입니다. LNF에서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LS증권 아니고 KB증권인데요. 2차 전지 탑픽으로 LNF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차 전지가 강한 이유는 AI 수혜주의다라는 것을 등에 업고 가는 흐름들. 이게 좀 포커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오늘 LNF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뭐 7, 8% 급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 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향후 또 증권사의 리포트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 이렇게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가 있는데 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30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3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눈높이를 높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89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LNF는 소재입니다. 양극재 쪽인데 LNF의 양극재가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고 공급하게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이 테슬라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인도가 또 본격화되면서 양극재 쪽에 수혜를 입게 되는데 그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이 2년 만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모델 Y 중에 롱 레인지라고 해서 롱 바디를 얘기하는데 이제 리뉴얼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델 Y 롱 바디나 모델 3 같은 경우에 신모델 채택 가능성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 고성능 관련된 이런 부분 이제 채택이 되는데 NCM A95 이 95 찾아봤더니 니켈 함유량이 리튬 함유량이 95라고 해서 이제 리튬 함유량 들어가면은 그 밀도가 좀 높아지면서 주행 거리가 좀 높아지는 걸 길어지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무튼 그런 용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고요. 어쨌든 LNF가 이렇게 뛰는 이유에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ESS에는 리튬 전지 같은 2차 전지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AI 수혜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소재 부분에 판매량이 늘 가능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는 걸 어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마켓나우 2부 대담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확실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 쪽에서 배터리 산업, 사실 작년에 ESS 시장의 거의 80% 후반까지 이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아도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 관계 안 하고 오히려 K 배터리, K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탈중국화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도 국산 그리고 밸류체인 완성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타피, LNF 역시 그런 흐름과 맞물려 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LNF는 고객사도 확보해 놨습니다. ESAS용 MOU 2건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막히면 일단 이런 부분으로 생산이 가능한 게 거의 LNF가 유일무이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것과 그 이유는 AI 관련 수혜주로 ESS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 내년 메모리 10년 만에 굉장히 큰 사이클 온다라고 하면서 탑픽 SK 하이닉스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찍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또 AI 때문에 AI와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디램, 낸드 가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4대 기업이라고 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이 이제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쪽에서도 내년 DDR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문량이 2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문량이 현재 20% 늘고 있다라고 UBS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디램 비트 수요도 공급 대비 3% 초과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메모리 용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 용량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 걸 이제 비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 디램 비트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역시나 초과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AI 서버 관련해서도 출하량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좀 5% 이상 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AI, SSD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역시나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60%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HBM에 대한 매출 비중도 늘 것입니다. 이게 4배나 늘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역시 왕자는 HBM이 차지할 것이고 HBM에서 뚜렷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 가격단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의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고 5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HBM 리더십과 DDR, 디램과 낸드 상승의 수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 걸 확인한 이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보고서는 썼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탑픽,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했고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1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이고요. 마이크론 나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냐는 이제 그 대만의 최대 디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론 나냐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나냐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일부 리포트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그런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단으로 좀 올려 잡았고요. 역시나 비중 확대
1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건 좀 몰랐거든요. 근데 구글향 매출이 굉장히 절대적이더라고요. 절반, 한 50% 정도 됐는데 구글은 자체 칩을 만들어서 쓰는데 TPU입니다, 그게. 근데 TPU 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판 수요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할 때 칩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AI 서버 이런 부분에서 쓸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그런 고성능 기판이 굉장히 필요한데 내년 정도 그런 기판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했고 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고가 MLB 요거는 이제 그 성능 좋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 일반 다층 기판 대비해서 최대 2.5배 가격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량 생산보다는 맞춤형으로 그 초고층 기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력 때문에 최근 목표 주가 오르고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경쟁사들은 많이 필요하고 의욕도 많이 저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자신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그리고 27년까지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눈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EPS 같은 경우에도 최대 8%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올렸다라는 점, 목표 주가 올린 배경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자, 자동차주 관세 리스크 지나면 배당 자사주 매입 이 부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살짝 언급해 드려서 좀 넘어가고 이게 배당 수익률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 4%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가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으니까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여력이 있어서 관세 리스크 잘 지나고 나면 이런 이슈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 구조적인 강세장 최근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키움증권, 지주사에서는 두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서는 LG CNS,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카지노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탑픽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그 하락세를 좀 되돌리면서 다시 양전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굉장히 좀 편안한 듯한 주 후반의 모습, 지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난희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색깔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자, 오늘 시장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와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테마가 이제 계속 살아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푸틴과의 어떤 만남에 의해서 아침에는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그 반도체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불사신이죠. 죽지 않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지금 로봇도 순환하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마지막 파이널로 로보라든지 수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 시장 현재의 모습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면은 뭐 아침에 물론 뭐 조선주도 반짝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시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지금 사실 며칠 전부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를 많이 발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역사는 반복되듯이 2차 전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장적인 어떤 성격을 가졌던
이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뭐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한 2, 3일 정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한 흐름을 좀 잡아줬지만 이렇게 좀 따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약했지만은 지금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후성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좀 신고가를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축이,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어떤 지수를 이끌어주는 그런 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부분들이 아침에는 살짝 마이너스였던 부분들이 왜 마이너스였냐면 외인들의 매도가 살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 오히려 더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모 현상도 많이 오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좀 소외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투자 금액을 스스로가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그죠? 지금 추세를 타는 종목은 본인이 어떤 종목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늘 이렇게 트레이딩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차분히 해보시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에 이난희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게 투자 전략에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존이되는 전략 확실히 순환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 섹터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걸 딱 잡아서 바로 이어서 돈 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릴게요.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안정 공조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는 미국 측의 이해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 부총리는 원화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도 손해라며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와프는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수요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상협상은 레오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화 스와프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이 선불 대신 최대 10년간 분할에 투자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의도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 체결 전엔 관세 합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에이펙 이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핵심은 외환시장 안전장치다. 한국이 10년 분할 투자를 제한하자 미국은 일부를 원화로 바꿔 이를
자신을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동맹국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과의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합의까진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여전히 직접 투자를 고수하고 있고 대두 수입 확대 등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 때문에 혼조로 마감됐는데 그래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TSMC가 또 실적을 잘 냈잖아요. 그 훈풍이 불어들면서 중국 반도체와 AI 주식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뭐 크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3,912선에서 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인사이트 전해드리는데 제약 바이오 전문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께 좀 선택하실 때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석지연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뭐랄까 글로벌 파트너사가 IPO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한 3년 정도 된 바이오텍입니다. 네네.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네.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이 많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미국에 그 기술 이전한 그 상대방인 이름이 에보뮌인데요. 최근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에보뮌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만성 두드러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IPO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주가가 당일날 10% 이상 오르는 등 이제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에보뮌이 이 상장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그 후보 물질 APBR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이 후보 물질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술 이전한 치료제에 뭔가 뭐 핵심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염증 치료제라고 이제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어떤 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물질인지 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APBR3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인터루킨 18이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이제 후보 물질입니다. 이제 이 인터루킨 18이 좀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발현이 되면 피부가 붓거나 가렵거나 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맞아요. 네.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염증이 염증 제일 힘듭니다. 염증. 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유, 그건 아닌데 염증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네. 이 염증 이제 생기면 병원 나가면 항상 그렇죠. 염증 조심하라는 그렇죠. 얘기를 스테로이드 수도 없이 처방.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염증 신호를 이제 인터루킨 18이 예. 차단을 해줘서 예. 그래서 스스로 몸이 염증을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예. 이 물질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핵심 플랫폼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약물이 몸 안에서 오랫동안 효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반감기 늘려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PBR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동시에 주사하는 횟수, 그러니까 반감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약하는 횟수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주사 횟수를 줄여서 환자 투약성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에이프릴 바이오의 협력사
가 이제 상장을 시도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좋은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치료제로 이제 좀 개발 중인지 APBR3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으로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을 에보뮌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다가 또 최근에는 대항성 그 궤양성 대장염 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 물질로 2개의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또 예, 최근에 예,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토피 임상이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대장염 치료제 임상시험까지 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그러네요. 있나? 예. 이거 다른 걸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벌써 보이는 건가? 또 이렇게 또 호재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시는 분들 그리고 대장 이쪽의 네. 염증 치료로서 아무래도 잘 되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상장 시도한다는 거 아무튼 이제 좋은 이슈가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기술 이전한 그런 값어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쵸? 재무적으로도 예. 이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에 기술 이전했는지 이제 네.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거 비싸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 돈으로 이제 지난해 6월에 4억 네. 7천만 달러, 한 네. 6,500억 원 오. 규모입니다. 상당히 예. 있는 높은 거죠? 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에보뮌의 기업 가치가 높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될수록 그 기술을 이전한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경쟁력 이랑 신뢰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계약 구조상 임상 시험이 계속 진전이 되고 뭐 상용화를 하고 이럴 때마다 마일스톤 그리고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가 따로 이렇게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보뮌이 이제 IPO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고 상장에 무사히 마치면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도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상장 과정도 좀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침요. 에이프릴 바이오를 좋게 보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오늘 이제 주가가 한 2.8% 상승하면서 32,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만 원짜리 네.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40%. 모멘텀 좀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40% 이상 상향한 수치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에보뮌에 역시 주목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대장염으로 적응증도 확대했고 그리고 신약 성공 확률도 높아졌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 이렇게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에보뮌의 이제 임상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향을 기대해 볼 네네. 만하다. 이런 시기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적응증도 여러 가지 병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보뮌 이 글로벌 파트너사의 상장 이슈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상장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라는 덴마크 쪽. 네, 그곳과도 기술 이전을 맺었습니다. 그때 계약 규모도 한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현재 이제 기술 이전한 규모가 1조를 넘는 상황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혼자서. 네. 그래서 룬드백은 또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단계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그만큼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에보뮌이랑 룬드백 둘 다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반도체, 원전 그리고 AI 관련주가 너무 주목받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주 약간 좀 후퇴해 있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도 약간 숨어 있을 때도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 후반 들어서 HLB의 주가도 꽤 또 갈 길을 또 가더라고요. 네네네. 이 소식도 준비했다고 해서 지금 궁금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네, HLB 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간암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아시다시피 FDA 이제 승인 신청을 2번이나 했지만 이제 잘 되지 않았고 보안 요구서도 받아서 뭐 이게 어떤 문제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네. 주가가 상당히 잘 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이렇게 딱 공개가 되니까 그동안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다. 이런 평가가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자님, 그 임상 시험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좀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좀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어떤 이슈인지. 취재는 아니고요. 예,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볼게요. 그 간암 병용요법, 그러니까 FDA에다가 승인 신청한 게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이랑 항서제약이라는 중국 제약사에서 개발한 캄렐리주마 이 2개를 같이 쓰는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간암 환자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나쁜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었다. 이게 한마디로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병용 투여를 했더니 이 예후가 가장 나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늘었다. 라는 건데요. 이 병용요법은 기존에 이제 간암 예후가 나쁜 환자들 때 쓰는 표준 치료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존 다른 치료제 그것보다 생존 기간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간 외 전이가 있는 환자군의 중앙 생존 기간이 23.5개월로 나타나서 이제 기존 치료제 대비 한 10개월 이상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고 또 대혈관 침범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건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중앙 생존 기간이라는 건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 100명 중에서 50명이 생존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게 중앙 생존값인데요. 이 치료제를 HLB와 항서제약의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이 이 중앙 생존값이 23.5개월이라는 거는 절반의 환자가 거의 2년 가까이 생존을 했다. 기존 치료제는 하지 못한 걸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암이 더 악화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독일의 유럽 암학회 에스모가 정말요? 열리거든요. 오늘 네. 밤? 여기서 이제 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서 예. 글로벌 시장 반응도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면 HLB 소식 오늘 갖고 와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된다면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투자자분들은 FDA 재신청을 또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제 가장 최신 이슈로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네. 재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예. 3번째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올해 안으로 접수가 되면요. 타입 A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FDA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은 접수 후 2개월 내에 결론이 나고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도 이슈지만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류로 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이제 정말 타임라인이 이게 네.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접수 후 2개월 있다가 결론이 나오고 클래스 2는 6개월이기 때문에 뭘 또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식도 알게 되네요.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이뮨텍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예. 네오이뮨텍의 CEO가 사임을 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공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이
네오 이문텍이 정말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점 찍고 정말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던 그 치료제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후보군도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CFO가 지금 이 공백을 메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존 이제 CEO였던 오윤석 전 대표가 이제 FDA 출신입니다. 심사관 그래요? 출신이라서 예. 이 대표가 왔을 때 이 네오 이문텍의 파이프라인을 쭉 점검해보고 가장 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직접 좀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꼽힌 게 이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쟁 때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네네. 치료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는 당연히 뭐 평소에는 쓰이지 않으니까 뭐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 치료제를 예. 이제 사들이거든요. 필요하겠네요. 미리 돈을 주고 예. 네, 사놉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이런 전략을 이제 네오 이문텍 그 오윤석 전 대표가 직접 짜고 또 FDA와의 미팅도 들어가고 임상시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끌어와서 내년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 FDA에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연 사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개발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개발자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우구심이 생길 수밖에 그러게요. 네.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매물 쏟아졌지만 회사 측은 이제 또 강경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회사 측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 뭐 대표이사 교체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다.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개발 일정이라든가 뭐 향후에 어떤 파이프라인 뭐 연구 같은 거는 대표의 사임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예정대로 이제 이제 품목허가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니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이 품목허가를 신청을 한다는 예정이었거든요. 네, AA 그 네. 방사선 치료제.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오 이문텍 투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실히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가 갑자기 사임하니까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텐데 앞으로 그런 리스크가 좀 껴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그 주가 반등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으로 앞으로 이슈 좀 잘 좀 봐주세요. 저희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되게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의도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 체결 전엔 관세 합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에이펙 이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핵심은 외환시장 안전장치다. 한국이 10년 분할 투자를 제한하자 미국은 일부를 원화로 받고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동맹국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과의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합의까진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여전히 직접 투자를 고수하고 있고 대두 수입 확대 등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요즘 엄청 핫한 금입니다. 요새 금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프랑스의 재정 불안,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은행에서의 대출 사기 의혹까지 계속해서 금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는 제품의 가격을 5%에서 10%가량 인상한다는 말도 내놓게 하긴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까르띠에, 불가리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금 얼마나 비쌀까요? 오늘 기준으로 금이 온스당 4,300달러 선을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만 금값이 65%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괜히 요새 시장에서는 주식보다 금이 낫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뱅크와 아메리카는 2026년에는 금값이 5,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값의 고공행진 속에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는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금 실온용 신탁 들어보셨나요? 이 상품은 집에 보관하던 금을 은행에 맡기면 세전 기준 연 1.5%의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출시 열흘 만에 완판이 됐고요. 또 지금은 4차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기 때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사금 채취 동호회 들어보셨나요? 요새 사람들은 직접 금을 캐러 나섰습니다. 양평이나 정선, 영월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고무장화를 신고 채로 모래를 가르면서 금을 캐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다녀가면서 SNS에서는 샵 금캐기 챌린지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금이 나오는 양은 너무 작아서 힐링용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금 관련 투자 포인트 한번 2가지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고려 아연입니다. 최근에 금값 그리고 희소 금속값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140만 원 선을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나 연, 동은 물론이고 금과 은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는 직접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황제주가 기환했다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엘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몽골 금광의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금값이 불타오를 때는 광산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대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항상 금 테마주로 묶이는 기업인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로 엘컴텍 그리고 고려 아연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은 세계가 불안할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금을 캐러 가기도 하고요. 또 집에 있는 금을 찾아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젠 금이 투자이자 트렌드가 된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지금 이게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오르는 폭이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기억이 없죠? 이게 지금 이게 며칠 만에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하루에 막 몇십 포인트 오르니까.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마치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막 오랫동안 여행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 지금 기억이 사진이나 동영상 빼고는 보지 않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쵸? 막 좀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좀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빨리 느끼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지금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이런 적이 있었나요? 지금 주가가 좀 있으면 4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또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3,784.69, 3,800 가까이 갔는데요. 지금 놀랍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거의 900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또 펼쳐지는군요. 지금 이 아까 금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금도 미쳤지만, 주식 시장도 미쳤고, 지금 뭐 코인 시장이며, 정말 다 오릅니다. 지금 다 오르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뭐를 타야 되나. 이게 지금 사실 골고루 다 있으면 좋거든요.
포트폴리오란 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물론 그런 말도 하겠죠. 아, 이거 무슨 내가 지금 생활비 하고 지금 뭐 남은 것도 없는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금이고 무슨 코인이고 코인은 하지도 않고 뭐 주식이 어떻게 나누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 와중에도 좀 배분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뭐 물론 워렌 버핏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가 아니라 몇몇 황금 계란을 골라서 담아라. 애플을 40%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버크셔 해서가 운영하는 회사고 투자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운영하는 회사에는 철도 회사도 있고 보험 회사도 있고 다 탄탄한 회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 중에 40%가 애플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으로 보면 안정된 자산이 훨씬 많아요. 손해보험으로 따박따박 받아먹고 철도 회사로 꾸준하게 물류에서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도 있고 물론 미국 주식 S&P 500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했죠. 채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그건 미국 주식 얘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꾸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잖아요. 이번 행정부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또 쑥 빠져버리면은 그게 다 허황된 지금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뭐 4천을 가든 뭐 5천을 가든 가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지언정 거기서 다시 한번 지금 걸어왔던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정말 지나가버린 여행의 한 컷, 과거의 그런 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야, 빨리 몇 주 전에 갔었던 그 여행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여행지로 가는 꿈을 꾸는 게 나아요. 그렇죠? 가기 전에 설레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3,500, 3,700 돌파했던 그 과정들. 아, 다시 그거 뜨거운 거 느끼고 싶다. 그거보다는 그 위에서 더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4,000, 5,000을 가면 다시 무슨 3,000, 3,200을 가면 안 돼요. 그럼 4,000 갔다가 3,000을 가면 1,000포인트가 다시 빠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S&P 500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항상 끝없이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9.11 테러가 있었던 뭐 그 와중에 그걸 딛고 나서 그 지수는 생각 안 날 정도의 지수로 계속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그러길 꼭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3,700, 코스닥 870 이거를 다시 보지 않길 바래요. 뭐 지금 당장은 몇 번 볼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위로 간 다음에는 다시 저순간으로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박스권을 탈출하고 박스피라고 불렸잖아요. 그런 오명을 탈출하고 PER, PBR도 상당히 높아지길 바래요. 맨날 10년 동안 여러분들 지겨웠죠. 연말만 되면 그 똑같은 얘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죠? 연말만 되면 이제 내년 연초에 대해서 예상한다고 이제 몇몇 뭐 증권사 센터장이랑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맨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나라 PER, PBR이 전 세계의 PER, PBR 대비해서 어떤 나라에 뭐 아니면 아시아의 뭐 경쟁국가에 대비해서 낮다. 그래서 저평가됐다. 그게 10년, 15년을 떠들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야 되죠. 인정해줄 수가 없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는 수학을 막 95점, 98점 맞는데 얘가 50 몇 점을 맞는 애하고 딱 동등선상에 놓고 야 98점, 95점 맞고 너는 53점 맞았는데 너는 아직 저평가된 애야. 그거를 한 번 시험 아니면은 1분기 1년 떠드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걸 10년 동안 그러면 50 몇 점 맞는 애를 95점, 98점 맞는 애랑 비교해가지고 너 저평가됐어.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만약 있잖아요. 그 선생님 의심받습니다. 그쵸? 당신 양아들 아니야? 그럴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뇌었던 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저평가라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저평가라면 금방 고평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근데 그 정도의 평가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는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번 기회에 PER, PBR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PER, PBR이 낮아서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PER, PBR이 높아서 고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러일으켜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인기가 많은 국가의 증심이다. PER, PBR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PER, PBR은 개념을 안다면 높은 게 좋아요. 인기가 많은 것이니까요. 주당순이익이나 주당순자산에 비해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고 있는가. 높이 주가가 표현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인기가 많은 주식이죠. 인기가 없는 증시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자, 이 지금 HD 현대중업 코스피를 볼 텐데요. 자, 이건 코스피 지수 차트고. 자, 코스피 지수 차트 정말 불기둥이죠. 자, 그동안 주도했던 조방원이 있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도를 했고 조방원이 조금 눌려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지금 조방원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가다 보니까 어제 드디어 뭐까지 갑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까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바퀴 펑크난 거에서 이제 간다고 막 영차를 현차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자 불기둥 뿜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방원에게 또 지금 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HMM이 큰 거 하나 터트려 줬네요. 자, HMM은 해운사죠, 해운사. 해운사는 배는 없어요. 해운사가 배를 만들진 않죠. 조선사가 배를 만들죠. 조선사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HMM 같은 해운사는 그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사해 먹는 게 해운사예요. 근데 해운사가 그 뭐 장사해 먹으려고 해도 저기 화주들이죠. 화물주들이 거기 배에다가 선주는 배의 주인, 그러니까 HMM이 배의 주인이 되는 거죠.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배를 갖는 주인이 이 지금 HMM이에요. 그거를 다른 데 빌려주던가 아니면 화물주인들이 있어요. 화물주인. 그 냉장고나 이런 거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받고 어느 정도를 빌려주는 거죠. 나 얼마 실을 건데 얼마냐. 요 정도 실을 양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화물주인들이 맡기러 안 오는데 배를 발주를 해서 뭐 할 겁니까? 그 고철 덩어리 되는데. 근데 HMM이 이렇게 3조 원 규모의 그리고 또 컨선이잖아. 컨선이 컨테이너선의 줄임말이잖아요. 우리 커다란 컨테이너선들, 컨테이너 실려 있는 것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들어갈 물량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안 되면 뭐하러 발주를 하겠어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발주했다는 거는 화물이 지금 들어오거나 들어올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발주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당연히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나눠 먹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8척으로 가장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만들어주면 HMM이 이제 선박의 주인이 되어서 그걸로 돈을 다 지불을 하고 그걸 이제 알아서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겠죠. 2018년에 빅 오더가 있었는데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클이 조선이나 해운 사이클은 굉장히 길잖아요. 배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4년 걸려요. 배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3, 4년 동안 지금 또 걸린다는 것은 앞으로 또 몇 년 이제 다시 좋아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발주된 선박이 LNG입니다, 다. 발주는 이제 줌을 넣은 거죠. HMM 쪽에서 발주를 한 거고, 그렇죠? 이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LNG, 액화천연가스가 연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 그러니까 LNG 선이 아니라 LNG 선도 LNG를 운반하는 선박도 있죠. 이거는 컨테이너선인데 연료가 뭐다? 액화천연가스다. 그러니까 연료를 보통 벙커CU를 쓰거든요. 우리 벙커CU 맨 마지막에 그 가마솥 밑에 남으면 그걸로 아스팔트 만드는 거 제일 싸구려 기름이에요. 근데 그 제일 싸구려 기름이니까 냄새 많이 나죠. 우리 차멀미 하는 이유도 뭐예요? 좋은 기름 쓰는 차들은 차멀미 안 합니다. 버스나 이런 거 트럭 타면 왜 멀미합니까? 싸구려 기름이라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스팔트 만드는 건데 저 배에서도 그런 거 썼어요. 싼 기름이니까. 근데 지금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다 액화천연가스 LNG로 쓰라고 한 거예요. 국제해사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만드는 새로운 선박들은 LNG 연료를 쓸 수 있는 선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3, 4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3, 4년 후면은 규제가 더 강화될 텐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 지금 조립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친환경 컨테이너선으로 해야겠죠. 컨테이너선이든 자동차 운반선이든 LNG 운반선이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건 이제 목적이죠. 뭐 그 실는 어떤 형태나 뭐 그런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실는 것이 무엇이느냐. 컨테이너를 실느냐, 자동차를 실느냐, 무슨 화물을 실느냐, 뭐 저기 뭐 아니면은 벌크선이라고 아예 뚜껑이 없는 배를 만드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연료는 무조건 LNG선 아니면 뭐 암모니아, 전기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배도 내연기관차에서 뭐 경유가 뿜뿜뿜뿜 막 많이 뿜으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자 아니면 친환경 디젤로 가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커다란 HMM의 신규 발주가 나왔다는 게 아주 큰 어떤 이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저기도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 자, 저분이 마린보이, 자, 이분은 이제 이 조선주랑 해운주에 아주 저기 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 닉네임도 마린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알테오진이나 이런 거 주로 투자하셨으면 바이오보이나 뭐 바이오걸이나 바이오맨 했겠죠. 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저게 오늘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분이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 엔진, 하나오션, 하나엔진에 돈을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지금 저게 일시백 천만 억인가요?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단위네요. 저거 다 합치면 돈이 꽤 됩니다. 지금 5, 6천만 원 돈이에요. 근데 저기를 지금 뭐 물론 저분의 전체 자산이 어디 배분될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단위를 전부 저기다가 때려 박으셨는데 마침 오늘 HMM이 발주를 해서 얻어낸 게 아까 하나오션이랑 H현대중공업이 가져갔죠. 저분은 선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HMM의 소식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또 기다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자, 삼성전자 진짜 감격스럽죠. 저는 그 뉴스 타이틀 보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삼성전자 뉴스 타이틀 잘 지으셨던데 개미 전원 구조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지으셨더라고요. 기자님이. 댓글에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멋있다고 이 타이틀이. 뭐 물론 거기 또 악플이 안 달리는 기사는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 뭐 또 그 글 달렸어요. 이제 뭐 또 악플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목소리. 아, 이제 또 여기서 물리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구조됐다고 하는 순간, 마음 놓는 순간 또 그 고점에 거기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56만 원이 8월 달에 최고가거든요. 아까 52만 5천 원이면 거의 고점에 사셨네요. 그렇죠? 오늘 50만 8천 원이니까 아까 525 구조대 부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인데도 아주 최고점에 딱 사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현대중공업이 원래 전신 차트는 따로 있고 이건 HD자가 붙어서 새롭게 상장해서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죠. 2021년도에 상장해서 정말 밑에 바닥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완전히 비행기 이륙하듯이 떠버렸죠, 지금. 자, 커뮤니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525 계셨는데 52만 5천 원 도달되면 저분이 구출되겠죠. 525에 사람이 있어요, 유유. 자, 이거 부르실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아시죠? 삼성전자 8만 원 올 때 10만 원, 그 9만 6천 원에 물리신 분들은 저기 외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8만 원도 올라오니까 외쳤지 5만 원 있을 때는 너무 멀잖아요. 내가 10층에 있는데 5층에서 구조대가 올라오고 있으면 미리 외치기는 힘이 빠지니까 목소리가 한 8, 9층 정도 오면 그때 크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5, 6층 있을 때 외치기도 힘들었다고요. 지금 525는 외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올라가자. 왜 그려? 너 우량주야. 자, 왜냐면 지금 우량주만 가잖아요. 지금 지수가 가니까 우량주 초대형주만 가죠. 지금 여기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대선 태만이 무슨 초소형주 아예 소외되고 있어요. 아예. 그쵸? 지금은 지수가 가는 시기고 우량주가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정통 정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정식. 아시겠죠? 지금 에그 함박 정식을 먹어야지 그 무슨 이상한 사이드 메뉴 뭐 탄산수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자, 올라가자. 왜 그래? 너 우량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는데 HD 현대중공업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지금 우량주 가는 시기인데.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오션은 커뮤니티 활발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가죠? 자, 보통 그래요. 지금 하나오션이
뭐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좀 하나 팬이랑 연결이 됐나요? 아닌가? 하나 이글스도 항상 성적이 안 좋을 때도 하나 이글스 팬들은 맨날 그 열성적인 응원에 매진 상태거든요. 여기도 약간 그러거든요. HD 현대중업보다는 항상 하나오션 어떤 플랫폼이든 비슷해요. 플랫폼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증권 플랫폼들이 하나오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훨씬 더 활발해요. 이상해. 그거 모르겠어요. 약간 분위기 차이 같아요. 하나오션이 약간 좀 더 그런 뭐랄까 옛날에 전신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하나오션이 요즘에 많이 저기 일컬어졌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안 볼 수 없죠, 또. 자, 지금 하나오션이 커뮤니티가 저기 한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네, 아시죠? 2차 전지는 워낙 팬덤이 뜨겁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16.8층 있어요. 무야호. 자, 이분은 아까 현대중업의 오이오랑은 상대도 안 되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사실. 그쵸? 상대도 안 되게 벌어지는 상태긴 한데 벌써 외치고 계세요. 자, 증권가에서 이번 2차 전지 관련주 급등에 따라 아, 또 이분 저기 되는 거 한 번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순환매 성격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뭐냐면은 미국의 ESS 2위 사업자 플러스 에너지가 최근에 단기적 강세를 보여가지고 이게 순환매로 우리나라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정말 회복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가고 현대차까지 가다 보니 코스닥도 2차 전지가 안 가서 약간 순환매다. 그래서 플루언스 에너지가 신규 수주에다가 CEO의 낙관적 발언까지 지금 3일 만에 5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 연구원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인 순환매를 보고 단기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매수를 나서는 게 매수 시점을 늦추는 게 좋다고 이분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지금 보니까 이 또 저기 캡처하신 분이 계신데요. 2차 전지 가지악 하면서 자, 우리나라도 레버리지가 있었군요. 나 몰랐는데요. 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 코덱스 제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 미래에셋 타이거가 두 번째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 이분은 ETF에 주로 많이 ETF도 사실 뭐 펀드긴 한데 상장지수 펀드라 그냥 주식처럼 거래가 되니까 거래 수수료가 싸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까지 지금 저희도 또 5, 6천을 그쵸? 마린보이는 조선에게 이분은 2차 전지에 올인하셨습니다. 올인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돈을 넣으셨고요. 자, 히토류 탈중국 발언에 대한 기대감일 뿐. 아까 그 NH투자증권 연구원하고 비슷한 의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배터리주들은 급상 후 다시 급락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시장이 딱히 나아진 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밑에서 잘 잡으셨으면 고점 잘 잡고 탈출 성공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아까 제가 제목으로 단 분이 여기 계십니다. 16.8층에 있어요. 무야호. 자, 근데 더 높은 분이 계셨습니다. 17층이 계셨어요. 자, 17층입니다. 물론 5주이지만요. 피 같은 돈입니다. 그쵸. 우리가 뭐 한 주 5주라고 뭐 웃을 일은 아니죠.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돈은 다 틀립니다. 그쵸. 1억이냐 몇 천만 원이냐 우리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갈려있기 때문에 5주건 한 주 돈 소중하죠. 자, 에코프로가 오늘 지금 거의 와 지금 26.69 이거 지금 상한가 가까이 가는데요. 지금 73,100원인데 저분 17층에 계시니까 아직 주당 10만 원이 더 올라야 되니까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만 원이라는 가격이 2023년도 7월 달 30만 원에 비해서도 반토막 가까이 난 금액인데 거기서 또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지금 주가가. 자, 지금 일단 20개월 선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이거. 20개월 선 두들기고 있는데 20개월 선을 벗겨내고 만약에 저기서 머리를 들이민다. 아, 그러면 정말로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권토 중리를 꿈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인 그 흐름, 20개월 선 벗겨내는 흐름,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아시겠죠? 어제 코스피에서 정말 가지 않던 자동차 가고, 오늘 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움직이고, 지금 뭐 느껴지시죠? 옛날에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구들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도를 할 때 넓은 돌들을 깔고 거기에 이제 골고루 돌에 온기가 퍼지게 해서 온 가족이 따뜻하게 보내는 이런 그림. 지금 이런 그림이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그림 아닙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오르지 않던 업종들까지, 그러니까 온기가 들어가지 않던 구들땅들까지 다 따뜻해져서
맨발로 이렇게 있어도 온화한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온돌처럼요. 온돌 끈다고 바로 온기가 삭지 않죠. 그런 것처럼 절대 냄비 같은 장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구들장이 따뜻하니 온 가족이 행복하구나.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안정 공조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는 미국 측의 이해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 부총리는 원화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도 손해라며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와프는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수요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상협상은 레오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화 스와프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이 선불 대신 최대 10년간 분할에 투자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3,7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3,790포인트까지 장중 넘어섰는데요. 이제 4,000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책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내년 5,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NH투자증권의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기세대로 정말 5,000피 달성할 수 있을지 기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 지수 상황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바로 상황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 지금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3,794포인트까지 올려내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3,76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48%가량 상승하면서 3,7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86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고점 871포인트까지 찍어낸 이후 현재 시간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0.56%가량 오르면서 5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건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1,6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해서 1,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비슷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3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1,420원대에서 내려왔습니다. 1,410원대 부근에서 시장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원가량 올랐습니다. 1,41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양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 헝가리에서 회동을 가집니다. 가자지구 휴전합의 1단계 성사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드라이브가 걸릴지 기대가 되는 상황 속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소셜미디어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마쳤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졌다며 푸틴 대통령과 나는 이후 합의된 장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동에서의 이번 성공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인도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석유 구입 중단을 요구하며 휴전을 압박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 협상 성공에 이어 러우 전쟁의 휴전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우크라 재건주가 오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9.88%가량 오르면서 51,600원 선 강세 탄력 받고 있고요. SY 스틸텍 주가도 8.52%가량 오르면서 3,5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주가도 8.66%가량 강세입니다. 16,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오는 11월 국내 최초로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로보월드에서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HAMR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HAMR은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3-in-1 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물류, 조선, 제조 등 고하중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특히 실내외 복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자율주행과 경로 판단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사면은 HARM 외에도 자율 조작 이동 로봇, 무인 차량, 로봇 공용 플랫폼 호플론, 또 방역 로봇 등 총 9종의 로봇 제품과 13종의 핵심 부품을 함께 공개합니다. 박기원 사면 대표이사는 HARM과 호플론을 통해 로봇 방산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2025 로보월드에 이어 열리는 CES 2026에서도 사면의 로봇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사면 주가는 오늘 2.5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8,77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휴림 로봇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주 쪽으로 다시금 상승 탄력이 붙는 가운데 9.46%가량 오르면서 4,57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다 AI 확산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배터리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21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약 130만 대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유럽과 북미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중국 내 생산 확대 소식에 전기차 캐즘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깜짝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KB증권에선 오늘 LNF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냈는데요. LNF에 대해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LNF 주가 오늘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11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11만 1,400원 선 지나갑니다. 에코프로의 BM 주가도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이어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16만 3,700원 선 지나갑니다. 에코프로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25% 넘게 오르면서 상한가 근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2,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미증시에서 불거진 이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리스크에 하락 출발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지수는 들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살펴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시장이 너무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나흘 연속 최고가 오늘 장중에 3,794선
거의 뭐 3,800까지 다가선 건데 이 기세만 치고 들어가면 3,800 넘어서 4,000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뭐 가격 걱정 안 하고 사도 될까? 자신감이 좀 붙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결국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이제 잘 가고 있으니까 수익률 많이 내는 올 연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되게 강해요. 3,800선 이러다가 잘하면 또 다음 주에 넘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 갖게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느 때보다 좀 포모가 심하게 오는 그런 날이 아닌가. 뭐 제가 뭐 증권사에 있고 여기 이제 가장 일선에 있다 보니까 뭐 손님들께서도 아니 뭐 나가서 어렵게 방송하고 분석하고 그래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놓으면 편할 거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올해 목표치는 잘하면 삼성전자가 한 500개에서 550조, SK 하이닉스가 300조 정도 가면은 3,8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느덧 뭐 이렇게 수치가 좀 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좀 밤사이 미국에서는 뭐 이런저런 악재스럽지 않은 악재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 우리 시장의 어떤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역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밀어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총 1, 2, 3위만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체감적인 지수와 실질적인 지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좀 차이에서 오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저처럼 좀 편치 않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뭐 좀 작은 지방은행에 대한 이제 그런 부실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유동성 지표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빅스 지수의 이제 해지를 위한 일부 뭐 변동성을 제외하면 환율이나 뭐 지수 대부분의 리스크 지표는 평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히려 좀 반도체 쪽으로의 또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시장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돌아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동성의 힘이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틈탄 주도주들 쪽으로 개인들의 쇼핑이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 뭐 강조하는 겁니다만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한 6에서 70% 정도는 반도체 원전 관련 이런 에너지 쪽, 전력기기 관련 에너지 쪽을 좀 채워놓고 나머지를 좀 소외주로 매매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좀 적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소극적이라면 역시 이제 가장 좀 시장의 중심이 있는 반도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겠습니다만 다소간의 좀 적극성을 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 외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순환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신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네. 그야말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24% 이러다 이제 상한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세 든든하고 LNF도 12% 급등하면서 11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고 대부분의 이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AI의 느낌을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되게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오늘 강세가 나오는 거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심리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의 신규 자금을 2차 전지에 쓴다? 그리고 뭐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아직도 뭐 마이너스 30%, 40% 물려 뭐 그보다 더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신규 자금으로 물을 탄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비겁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다시 그래요?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뭐 시장에 단기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 트레이딩 그런 포인트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좀 뭐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되지 않았고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파악돼야 될 것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확신은 안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저 스스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ESS 향의 그런 매출 확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미중 간의 히토류 분쟁 나오고 이 소재가 2차 전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 8월 중급 공급 이슈에 이어서 만들었었던 그 고점을 어제 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2차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수급 뭐 또 실적 밸류에이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기약 없이 이제 하락만 줄줄줄 하던 지난 2년간의 흐름과 달라진 건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매수, 그다음에 신규 자금으로 물을 타기 여기에 따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요.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또 전망되는 실적 이런 것들 아직 좀 비싼 부분이고요. 네. 어느 섹터보다 또 2차 전지는 한번 잔상이 굉장히 강한 섹터다 보니까 테마성이 강한 섹터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지금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이제 순환매 속에 수급 테마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매 포인트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중장기로 어떤 흐름에 있어서 끌고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인 이제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잡아본다 하신다면 전기차에 매몰된 시각을 좀 돌려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역시 이제 ESS 관련돼서 뭐 전고체 그리고 이제 ESS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좀 한정을 짓고요. 국내 이제 주요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이제 수급, 그러니까 셀 업체들의 이제 이런 방향성을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표를 두고 그 밑에 이제 추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이렇게 쉽게 나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S, 전고체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LNF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또 ESS로 사용되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소재 비중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심주인 거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볼 때는 포스코 퓨체엠도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물려 있고 또 음극재에 대한 이제 그런 수주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에너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ESS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SS의 이런 어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세 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시고 앞에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방향타로 놓고 이렇게 좀 추종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하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주는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LNF가 오늘 상승 기세는 가장 세네요. 네, 그래도 관심주로 LNF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한중 NCS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이 모듈러 주택도 약간 이런 식으로 뜨는 건가요? 네, 네. 테마로 엮여서. 네,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종목마다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이 관련주는? 예. 뭐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또크라이나라고 좀 하는데 또크라이나, 네, 예, 계속 예.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예. 이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군사 뭐 밀리터리에 이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덕후시죠? 이런저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어떤 종전 그리고 뭐 적어도 휴전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이제는 네, 물론 뭐 다른 이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캐터필라 같은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 특히나 이제 중장미 종목들은 이제 뭐 합병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뭐 두산 밥켓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분산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오롯이 반영되지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캐터필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는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통신주 우리나라의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종목인 키유스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역시 이제 종전에 관련된 그런 글로벌 시각도 좀 베팅이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 수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전쟁은 뭐 군사력의 차이, 뭐 물량의 차이, 뭐 이런 거로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근데 좀 러시아는 사실 이런 좀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로 전쟁 자금을 또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인도에서 이게 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좀 치명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푸틴과 또 통화도 했고 또 뭐 헝가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젤렌스키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그 어느 때보다 뭐 여기에 대한 이슈 또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면 또 트럼프가 토마호크 미사일, 뭐 대표적인 그런 순항 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좀 전쟁 양상도 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좀 파급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은 이제 그만해라, 이쯤 해라, 이제 뭐 어느 정도면 좀 정리하고 그냥 좋게 가자 이런 쪽에 어떤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뭐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아까 처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또 시황 전략 말씀을 드렸듯이. 뭐 60%, 70%, 80% 지금 시장 주도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정수에 가까운 플레이고요. 그런 보험의 차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한 5%, 10% 정도 이런 종전 관련된 종목 하나 심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슈라고 선정을 했고, 뭐 건설 장비, 통신, 전력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뭐 농업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모듈러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중첩되고 있는 쪽이 역시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개인적인 탑픽을 꼽으라면은 저는 LS를 꼽고 있고요. 일단 뭐 지주사라는 그 이슈를 뭐 기본적으로 뭐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 뭐 연간 수천 톤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제 전선, LS 전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선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미국 쪽에 있는 또 그런 전력 인프라 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멀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S를 뭐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 밑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거의 전력 인프라를 깔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대한전선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올라갔어요. 네. 답답하다가 그렇죠. 대한전선. 맞습니다. 뭐 예.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모멘텀이 죽었다가 오늘 다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세 종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주셨습니다. 방상 덕후만큼 꼭 그렇게 옥석 가리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봤을 때 좀 잡아야 될 수 있는 관심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예. 조선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조선,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선은 뭐 이제 밀리터리 측면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뭐 캐나다 잠수함 수업 수주가 네. 있고 뭐 그러면 뭐 밸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 내에서 이 잠수함 사업만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리터리 특집처럼 개인적인 특집입니다만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종목을 좀 뽑아봤고 섹터와 종목을 좀 뽑아봤으니까요. 본다라고 하면 역시 조선 섹터를 이쯤에서는 한번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방산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겹치면서 그리고 이중 모멘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K조선 중에 괜찮은 종목 좀 네. 하나 탑픽으로 골라주시죠. 네. 일단 좀 오늘 방산주들은 역시 이제 평화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조건 반사처럼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선 쪽은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잠수함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리고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잡혀가면서 좀 강세를 띠지 않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키워드는 이제 팀 코리아의 청출어람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은
없었죠. 한 20한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이 이제 면허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800톤급 그런 잠수함을 면허 생산하면서 이제 기술을 이제 축적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뭐 속된 말로 따로 놀다가 보기 좋게 이제 일본 조선사한테 좀 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사청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뭉쳐서 원팀 팀 코리아로 지금 이 독일과 함께 결승전에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56조 규모예요. 12척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건조와 향후 30년간 이제 MRO 사업권이 달려 있는 정말 글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잠수함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과 독일이 결승전 숏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또 여러 뭐 프랑스와 이런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 은엄 비속어입니다만 이제 국뽕이 아니더라도 저는 예. 우리나라 업체들, 팀 코리아가 수주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특히나 이제 장보고함을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은 아직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는 그런 잠수함을 이제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좀 유리하다. 그리고 거기에 건조, 운영, 유지, 작전까지도 현시감이 있는 이제 그런 잠수함을 우리가 내밀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정상으로는 이제 10월 말 조선소 방문이 이어집니다. 뭐 그래봐야 이제 다음 주 정도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아덱스가 열려요. 이제 네. 성남 비행장에서 뭐 그건 이제 약간 에어쇼에 좀 가까운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산 관련돼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뭐 당장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주 계약자는 하나오션이고요.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뒤를 받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좀 최대 수혜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잘하면 연말에 여기에 이제 수주전이 끝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하면은 한 2달 정도 되겠죠. 예. 그 안에 좀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랜 기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그중에서도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번 약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해 가시는 그런 전략도 어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리를 걸어서 하나오션이 그 당일 한 6.7% 급락했는데 네. 오늘로써 다 회복하는 네, 네.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탑픽은 한화오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 날씨 뜨겁습니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장중에 코스피 지수는 3,78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정말 코스피 4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을 시작한 후에는 미국 은행 대출 사기 의혹 이슈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코스피 반도체 투톱의 이 상승 랠리 그리고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 탄력 받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날씨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이 상승 랠리에 가담하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2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간반 미국에서는 ESS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에 이어 미국 ESS 업체 FLNC의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도 맑은 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맑은 한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근 하나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같이 갈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시장은 오늘 관세 협상에서 조선주가 큰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조선주도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저출산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랜만에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우선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내년 4월부터 1,200억 원을 투입해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암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루닛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장 직후에 인적 분할을 최종 승인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업계 쾌청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반면 오늘 엔터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승 랠리에 타지 못한 모습인데요. 지난달 말에 열리기로 했던 4만 명 규모의 드림 콘서트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센티가 약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강공업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 대표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되며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5%대의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의 센티를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엔터주인 키스트인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건설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은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증권가의 혹평 속에서 오늘 현대건설도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시청자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 전략 잘 챙겨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매주 평일 10시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